제27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본선 12국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출기 1분 1회, 덤은 6집 반입니다. 돌가리기를 통해서 신진서 구단의 흑번이 확정됐고요. 이야마유타 구단 2차전의 마지막 대국에서 중국의 양카이원 구단에게 승리를 했고, 이 3차전의 첫 대결이었던 본선 10국에서는 한국의 박정한 구단의 대마를 잡고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 대국에서는 중국의 강자 딩하오 구단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후반부 돌입집, 중후반부, 농심배 이번 대회 농심배 중후반부에는 이야마유타 구단이 주인공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상대가 신진서 구단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야마유타 구단이 좀 객관적으로는 전력상 많이 밀리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이야마유타 구단의 이 후반 활약으로 일본 팀은 준우승은 확정 지어놨습니다. 일본 팀의 준우승도 23회 대회 이후로 이제 최고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23회 때가 굉장히 오랜만에 일본이 최종국에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16년 만에, 그때도 이야마유타 구단의 연승이 있었거든요. 이야마유타 구단이 일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렇게 또 이번 농심배에서 알 수 있었고요. 자, 신진서 구단은 굉장히 좀 견고하게 두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역시 앞선 이야마유타 구단의 대국들을 연구하면서 이 전투에서는 역시 이야마유타 구단의 강점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은 조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초반엔 두 선수가 정말 이 모범적인 포석을 두어갔어요. 흑도 두텁게 위로 가는 진행이고, 백도 어느 정도 실리와 균형을 맞추면서 진행을 시키는 정말 모범 포석과 같은 초반이 펼쳐졌고요. 오랜만에 이제 인공지능의 색깔이 좀 적은 초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그 3-3 진행이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신진서 구단의 바둑 기풍적인 부분에서는 워낙 어릴 때 빠르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많이 남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좀 밸런스가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죠. 여전히 술기의 강점은 있지만 그 무기를 쓰지 않고도 이기는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최고 절정의 기사, 그것이 이제 신진서 구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야마유타 구단은 아무래도 그런 신진서 구단을 의식해서인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초반에 판을 이끌어가는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이 굉장히 독이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네. 자, 여기까지 초반은 참 좋았었는데요. 상변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백의 선택들은 뭐 이런 자리들이 일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야마유타 구단은 역시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 좀 강하게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강경한 수법으로 초반을 이끌어 갑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수법이죠. 이수의 의도는 이제 받아달라, 받아주면 그 자체로 활용이다라는 뜻이고, 그거를 이제 반발을 하죠. 이 장면에서 백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게 정수였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일단 흔하게 떠오르는 행마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 실전에서는 가장 견고한 수를 선택을 하는데 흑 입장에선 전혀 불만이 없는 교환이 됐고, 흑은 저곳을
그냥 받아주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반발하면서 전투를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정상권 기사든 뭐 프로 기사들이라면 대다수다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크죠. 이제 붙여가는 선택이 저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백 입장에서는 이런 데를 굳이 붙여가서 흑에게 젖히는 리듬을 만들어줄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중앙 쪽으로 백이 나오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수도 그렇고 이수도 그렇고 뭔가 이야마유타 구단이 좀 급하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이 이 지점이었습니다. 앞서 승리를 했던 대국들과는 다르게 이 신진서 구단과의 대국에서는 이야마유타 구단이 초반에 좀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너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상대가 신진서라면 네, 역시나 좀 급해지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심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말한다면 거의 모든 바둑을 아는 사람들이 신진서 구단이 가장 강하다. 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해진 건 당연했고요. 그 장면에 빠져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가 흑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백은 여기보다 먼저 끊어가는 응수타든 날렸어야 되지만 끊어가는 선택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야마유타 구단이 좀 빠져서 싸움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판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돌을 생략하고 끊어가는 게 훨씬 더 유연한 선택이었는데 그 원인은 여기에 돌이 놓이면서 여기가 굉장히 급한 자리가 됐어요. 백이 지금 빠지면 나와서 싸움이 불리하거든요. 뭐 지금도 인공지능은 이게 최선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둘 거라면 애초에 붙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마유타 구단은 이걸 그리고 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뒤늦게 끊어가는 선택을 하는데 이 교환이 된 상태로 싸우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성과를 거두기에는 좀 어려운 구도였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 신진서 구단의 날카로움은 너무나도 정교했기 때문에 네. 이 상변에서 백은 큰 실점을 하는데 역시 저는 원인은 이 붙인 수에 있다. 빠지는 걸로 끊는 걸 상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 빌미를 제공한 붙인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진서 구단은 정확히 찔러 들어갑니다. 이 찌르는 수를 당하니까 이 백돌의 형태가 생각보다 많이 좀 무너진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백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은 연결이 한 번을 둬도 또 뒷맛이 나쁜 상황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붙인 수가 모양상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초반이 왜 이렇게 잘 풀렸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것 같고요. 자, 확실히 편안한 초반을 잡게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전에는 이제 이곳을 단수치고 호구치는 선택을 통해서 이쪽을 끊어가는 거와 젖히는 걸 맛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이 젖히는 끝내기라고 보기는 너무 크죠. 이걸 두는 순간 여기 끊어지는 것도 없어지고 여기 백tip도 다 없어지는 천하명당자리입니다. 그래서 백은 이런 작전을 펼칠 때는 무조건 여기를 빠져서 이거를 교환시킨다는 각오로 전투에 임할 때가 많은데 지금 상황은 여기를 젖혀버리는 순간 이 대마가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도 못 두고 여기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순에 문제가 있다라고 AI도 보고 있고 신진서 네. 구단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심지어는
여기를 설령 연결을 한다고 쳐도 이 진행이 진행된 나중 진행이죠. 뭐 후반, 중반 정도 됐을 때 찝으면 이게 끊어지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연결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상변 전투에서 큰 실패를 했는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프만 봐도 아실 겁니다. 네. 몇 수나 뒀다고 흑이 91%고 5집 반이 차이나 라고 느낄 만한 장면이고요. 심지어 흑이 신진서 구단이다. 저는 제가 100이라면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그만둘까? 상당히 신진서인데 이 바둑을 내가 이기는 생각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식 대국이고 스스로는 이제 얼마나 불리한지 모르기 때문에 실전에 최선을 다해가는 게 프로의 덕목이지만 약간 심적으로 먼저 무너질 것 같아요. 이 상황이면. 답답함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고요. 자, 야마유타 구단이 초반 실수가 나오면서 신진서 구단이 1대 이렇게 좋은 그래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프로 기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최강의 수만 찾는다. 이게 조금 손해봤네 느낌이면은 겁나요. 최강수가. 왜냐면 아직은 승부를 해볼 때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조급해져서 승부를 빨리 걸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강의 수를 못 두는데 지금 이거는 인공지능도 5집 반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실전에서 앉아있는 두 기사도 흑이 많이 좋다라는 걸 공감할 겁니다. 그러면 백은 약간 2판, 4판을 둘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좀 강수를 두면서 승부를 만들어 볼 만한 곳을 찾으러 가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바둑이 유리한 기사 입장에서도 운영이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게 당연히 뭐 불리한 것보단 낫겠지만 상대가 이제 최강수를 둘 게 눈에 선해요. 근데 그걸 응징해야 바둑이 좋은 상황이라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뭐 AI는 되는 길을 여러 개 보고 있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100% 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불리할 때 2판, 4판으로 나오면 사실 무섭습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게 많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막아가니까 지금 좌변 쪽에 있는 백돌의 형태도 좀 엉성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내주는 게 이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택이 좋지 않았던 거고 젖히면은 끊어갔을 때 이걸 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점이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백이 이어야 되면 이거 늘어서 싸우면은 백이 아주 곤란해요. 이거 이 선으로 기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돌은 곤마고 흑은 다음번에 빠지는 게 선수기 때문에 여기 살아있고 이 전투는 불리한데 심지어 흑이 여기 끊어가는 수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불리합니다. 젖힐 수가 없어요. 백이 두면서 유일하게 기분 좋은 자리가 저기 하나 붙이는 거긴 하네요. 네.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유일한 기분 좋은 교환, 붙이는 교환 했고요. 자, 지켜둬야 합니다. 지켜뒀는데도 아직 엷은 것 같아요. 맞아요. 끊어가는 게 여전히 있는데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지키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도 선수당하고 여기까지 당하면 이건 뭐 바둑을 그냥 상대방을 이겨가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하게 버티는 선택. 이 끊는 약점은 싸워서 해결한다. 없는 거와 같다. 이런 식으로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수 치는 게 천하명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다음번에 흑이 이도를 두면은 이도를 잡습니다. 그냥 이것도 늘면 이게 잡혀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선수의 영향력도 있을 뿐더러 여기 끊는 것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명당이라는 표현 말고는 네. 다른 말을 쓸 게 없는 것 같아요. 백도 두고 싶고 흑도 두고 싶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3-3은 들어갔는데 그래프 집 차이가 왜 더 벌어졌느냐? 지금은 이거 그냥 두고 이거 잡으면 여기 뭐 젖혀 있고
이렇게 두텁게 돼봐야 여기가 집이 너무 많아서 이 바둑은 역전 못 시킨다. 집 차이 많이 난다. 그리고 흑이 7로도 나올 수도 있다. 바둑이 굉장히 단조로워졌는데 집 차이가 많이 나는 프로 기사들한테 꿈꾸는 초반이죠. 꿈꾸는데 네. 안 나올 거 알아서 헛된 꿈인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국에서는 실전에 나온 거네요. 지금 좌변을 잡았더라면 이 바둑 더 쉽게 갔을 것 같아요. 네, 신진서보다는 조금 더 두텁게 두는 의미로 늘어서 선택을 했는데 그냥 좌변을 잡으러 갔으면 이 바둑은 정말 이하마유타 구단이 아무것도 힘을 못 써보고 졌을 수도 있는 대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도 그러면 좌변을 살릴 시간이 생긴 거죠? 네. 지금 이하마유타 구단이 3연승을 하면서 일본은 이치리키우라는 주장을 뒤에 남겨놓은 상황이고 이 이하마유타 선수의 연승 속에서 박정환 구단과 딩하오 선수가 패하면서 중국은 왕싱하오, 한국은 신진서 구단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버티는 선택을 했는데 집 차이가 왜 벌어지느냐? 끊기면 곤란하다는 건데 사실 이럴 때는 저 열 몇 집이고 열 집반이고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백은 계속 버텨야 되니까. 지금 집 차이가 벌어진다고 해서 지금 눈목자로 벌린 선택이 나빴느냐? 절대 아닙니다. 정수는 이곳을 두는 게 정수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흑이 이쪽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자그맣게 살려주고 이쪽 끌고 나오면 뭔가 해볼 데 없이 질 수 있거든요. 네. 여기 집 지키다가 집이 부족해서 지는 바둑인데 일단 여기를 집으로 버티고 나서 끊는 것은 내 수익기 능력을 버틴다. 이게 불리한 입장에서 선택할 만한 최선의 진행입니다. 야마유타 9단 이 버티는 힘이 참 좋은 기사예요. 수익기 하나로 일본을 제패했다고 볼 수 있는 선수고요. 통산 78회의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기사가 세계 무대에서 격차가 벌어진다는 걸 이하마유타 구단이 막아냈고 또 그런 이하마유타 구단과 워낙 치열하게 타이틀을 다투던 이치리키로 선수가 국내에서 넘어서니까 세계 무대에서 우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이하마유타 구단의 공도 크다고 봅니다. 야마유타 구단이 이렇게 버텨줬기 때문에 이 후배 기사들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겠죠. 뭐 국내에서 워낙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서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한몫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부터 신진서 구단은 조금 더 강하게 둬도 되지만 조금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데 뭐 유리한 입장에서는 올바른 선택이죠. 다만 이하마유타 구단의 버팀이 자꾸 신진서 구단에게 조금씩 양보를 하게 만드는 좋은 수법들이 나오면서 이 바둑은 서서히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격차가 줄어들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근데 이제 10집이 넘으면 사실 어쩌다 보면 순식간에 격차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AI는 이길 확률을 잡는 거지 적은 집 차이로 치는 게 차이를 좁히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최강의 수를 선택을 하다가 집 차이가 확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세보면 미세한 경우도 있고요. 물론 지금 이 바둑은 충분히 좋은 형태는 맞습니다. 사람이 느낄 만한 격차가 나는 바둑은 맞지만 지금 뭐 집으로 열 몇 집 차이 난다. 지금 덤을 제외하면 17집 정도 흑이 앞선다는 건데 그 정도 차이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만큼 백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런 바둑은 생각보다 격차가 빨리 줄어들 때도 많습니다. 흑이 백도를 제대로 괴롭히지 못한다면 집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 집의 숫자도 눈에 보이는 인공지능의 집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집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후반 단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훨씬 더 그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답도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중반에 여지가 많은데 공격을 해서 흑이 득을 보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저 격차보다는 적다고 보는 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상대가 버텨서 옥세했을 때 저 차이라면 실제로는 그 정도 차이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사람과 기계의 차이는 그런 거죠. 신진서 구단의 선택에는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붙여가는 선택까지 지금 두는 수들은 AI가 추천하는 수법이기도 하고 공격하는 입장에서 아주 좋은 수법의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판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다만 이야마 유타 선수의 버팀이 이 좌변 쪽이죠. 좌중앙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말 까다롭습니다. 네. 어떻게 버텨야 할지를 아는 선수 같아요. 이게 저도 바둑을 공식 대회에서 대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일 두기 어려울 때가 어느 때냐면요. 나쁜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나쁜 것 같다고 할 때가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기다려볼까? 아니면 지금 승부를 걸까? 그게 되게 어려운데 확실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요. 마음은 괴로운데 선택지는 쉬워져요.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한순간에 뭐 한눈에 되지 않는 수만 아니면 최강수를 둔다예요. 지금 이야마우타 선수의 저침수 같은 거예요. 지금 끄는 수가 저침수의 빌미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는 미는 게 조금 더 깔끔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신진서 구단을 끊어갔을 때 이쪽에 활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전혀 악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타이밍 저침수가 굉장히 까다로운 수입니다. 아니 저 친 게 뭐 대수냐, 단수 치면 다 잡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단수 치고 잡으면 여기가 선수가 되면서 백이 나중에 이쪽을 틀어맞는 걸 노림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쪽을 맞게 되면 여기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점을 희생타 삼아서 굉장한 압박을 가한 겁니다. 저는 이 저친수부터 이 바둑의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여전히 흑의 흐름이기는 하지만 약간 수상해지려고 했어요. 맞아요. 끄는 걸로 정수가 뭐 이쪽을 두고 이쪽을 단수 쳐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신진서 구단 여기서 손길이 좀 빨랐거든요. 아마 쉽게 둬도 내가 꽤 좋다라는 생각이었겠지만 어쨌든 흑돌들도 좀 이 갈라짐, 좀 연결이 끊어지면서 약점들이 좀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집 차이도 확 줄어들죠. 이수가 큰 실수여서가 아니라 버텼을 때 열집반 차이가 나는 거였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여기 단수 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잡는 거 아니면 단수 치는 건데 어차피 집 차이가 줄어드는 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흐름이 바뀌는 지점이죠. 네. 자, 계속해서 버텨가는 이야마 유타 구단이고요. 신진서 구단은 그래도 쉽게 받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둑이 좋다고 느끼고 계속해서 간명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은 이제부터는 쉽게 둔다가 몸을 베어 있고 이야마 유타 구단은 강하게 둔다가 지금의 작전의 연속이기 때문에 강수만 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바둑들이 역전되는 것들을 종종 봤는데 보통은 서로 시간이 없고 불리한 쪽은 졌다고 생각하고 최강수만 두고 유리했던 쪽은 이겼겠지 하면서 물러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역전당했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도 그래프가 많이 흔들리는데 지금 신진서 구단이 선택할 만한 수로는 이런 수가 여기를 끊어버리는 게 있어요. 끊어버리면 백도 뭐 이런 데를 움직여서 받게 한 다음에 이쪽에서 싸우겠다는 뜻이지만 흑은 그냥 잡아버리고 버린 다음에 이쪽을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빵따냄을 하는 순간 너무나도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거 잡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실전의 흐름에서는 이 5점이 잡히면 백돌도 살았고 집으로도 크니까 좀 걱정이 된다라고 느낄 만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실전에 쉽게 두죠. 그러니까 지금 백은 최대한 버티고 있고 흑은 물러나다 보니까 조금씩 흐름의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원래는 10집 이상이던 집 차이가 그래도 7집까지 줄어들었었는데 이 장면에서 다시 차이가 벌어졌어요. 지금이 오히려 아까 직전보다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끊어가는 선택을. 왜냐면 아까 선택은 또 백이 이어서 버티면은 또 이쪽 대만 신경 쓰였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두면 있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더 이 돌이 위험해져서. 그래서 백은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진행하고 보면은 여기랑 여기 교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돌 잡기는 더 편하겠죠. 여기 돌이 있으니까 잡으러 가기 더 편하겠죠. 왜냐면 이 바꿔치기는 흑의 필승지대입니다. 그래서 끊었더라면 조금 더 간명할 수 있다. 물론 백도 끊으면 이런 식으로 두려고 했겠지만 이 경우에도 그냥 석점 포기했으면 이건 여전히 좋은 형세인데 신진서보다는 그럴 필요 없다. 난 애초부터 이렇게 두려고 작정했던 바둑이다. 이거 하나 넣는다고 이거 지금 백이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내가 계획했던 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즉 우세한 사람이 느끼는 흐름이죠. 네.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수가 숨어 있었지만 결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납득은 돼요. 왜냐면 유리한 입장에서는 원래 본인이 그려놨던 그 지도대로 그 지형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가 신진서 구단에게는 더 안정감을 줄 수도 있겠는데요. 좌변 백돌은 확실히 살아있는 거죠. 서아리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기를 밀어갔을 때 백도 또다시 버티는 선택을 합니다. 이곳 끊으면 다 크게 다치는 상황이지만 이 경우에는 백도 그래 한번 봐도 불리한데 이거 한번 잡으면 역전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야마유타 선수의 무서운 거예요. 아마 그냥 받아줬다면 흑이 자연스럽게 밀고 나가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뛰는 순간 여기를 두면 이 찝는 것 때문에 술술 뚫립니다. 우변이 집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밀어줬을 때 흑이 받아주면 이땐 내가 늘어서 이게 집이 아니냐. 지금 바둑이 불리하니까 그래 이거 한번 득 봐봐. 나는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상대를 압박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버팀이 유리한 쪽은 제일 무서워요. 약간 뒤엎는 버팀이죠. 그렇습니다. 바둑이 내가 이렇게 좋게 짰는데 이렇게 한 번에 상대 올인승부에 잡히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리한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승부를 걸어가야 돼요. 유리한 쪽에서 결행하기 부담스럽게요. 네. 격차가 벌써 4집 반.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야마유타구나 여태까지 버텼기 때문에 발생한 추격이고요. 신진서보다는 그곳을 하나 선수를 하고 어쩌면 지금 보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자리를 두는데 지금 신진서 구단의 우려되는 점은 내가 집으로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변에 갑자기 큰 집이 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들어갔는데 이 자리가 뭐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지만 AI는 여기보다는 다른 곳을 두는 것들, 다른 자리들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 우변의 큰 집을 깨는 것을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이 자리가 사실상 선수기 때문에
이 돌이 잡힐 염려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거든요. 그럼 잡히지 않으면 깨는 게 나쁠 리가 있냐? 이해가 되는 수인데 네. 그래프는 조금씩 변동이 돼요. 이건 정말 저희가 그래프를 많이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그만큼 이야마요타 구단이 잘 버텨서 뭔가 조금씩 어려워질 만한 상황을 만들었고, 물론 지금까지 신진서 구단이 실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안전하게 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격차가 줄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면은 이전보다는 이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둑 한 판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흙이 그렇게 잘못 둔 것도 아니고 초반에 엄청나게 이득 보고 시작했는데 왜 이 바둑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어렵지? 왜 끝난 것 같지가 않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바둑 한 판 이길 때 너무나도 어렵고 또 결정타를 날 때 날려야 좀 쉽게 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잡아서 이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신진서 구단의 머릿속에선 너무나도 이렇게 두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 우변집 깼으니까 내가 확정가가 많아서 우세하다고 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진행인데요. 이걸 두는 순간 그래프가 출렁했었죠. 이 수 자체가 이상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단 숫자 자체가 줄어드니까 자,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초조해집니다. 네. 사실 여기서 AI는 뭐 이런 데 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생각할 수가 없는 흐름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걸 둬서 이 돌은 잡히지 않고 우변을 깼으니까 득봤다고 느끼는 건데 지금 붙였을 때 반발해서 15집인 거예요. 지금은 이게 사실상 정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시점에서 이 언저리에서 현지 검토하고 있던 한국 선수단도 굉장히 좀 불안했던 좀 초조함을 느끼던 장면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이야마유타 선수의 치명적인 실수가 등장을 하죠. 저 미는수는 실수라고 보기 어려워요. 여기에 약점을 지금 끊어가는 약점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손을 빼면은 이런 데를 두고 있는 수가 가능해지죠. 단수 치면 단수 쳐서 이쪽 한 점이 차단당합니다. 애초에 들어간 의미가 없어지죠. 신진서는 막는 선택을 하는데 이때가 이 바둑에서 가장 그래프가 가까워졌어요. 네. 이 상황에서 정수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걸 찝는 거는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젖힐 때 정수가 이거예요. 베개 자세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물러나는 수잖아요. 네. 물러나면서 이제 끊으면 이 돌 잡으러 갈 거니까 지켜라. 이 교환이 득이다는 건데 저는 실전에 이걸 젖히면 젖혔지 그런 수를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AI는 아까부터 여기 끊어놓는 끝내기가 매우 중요해서 이 차이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찝었어야 된다. 그리고 3으로도 뒤로 물러나기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프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100이 이런 데 지키는 건 좀 현실감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수로 여기를 지켰다면 그때도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키고 후반을 기약했다면 미세한 바둑이 됐을 텐데 이야마유타 구단은 아까부터 바둑이 좀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최강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임시 방편했으니까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이 바둑의 패착이 됩니다. 바로 찔러가는데요. 자, 이 수가 좋은 수였던 건가요? 네, 이쪽에 노림이 있는 수법이고 이 딱 한 수가 아니라 이어지는 콤비네이션, 연속되는 수순을 잘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찔러가고 여기를 받을 때 끊어가는 수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 끊어가는 수는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를 뒀을 때는 뭐 여기 끊어서 당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뒀을 때 굉장히 난처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두면 이렇게 건너가는 수가 끝내기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이 여기를 살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선수로 굉장히 큰 끝내기를 당했죠. 그래서 백이 좀 비틀기 위해서 막으면, 그래서 부분적으로 좋은 수가 이제 빠지는 수가 선수가 되면, 여기 둘 때 여기를 두면 찔러도 빠지는 수가 있어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끝내기가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야마모토 선수가 있는 수를 좀 꺼리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있는 수가 정수였던 것 같아요. 네. 실전에 단수 치는 수는 이바둑의 확실한 패착. 이 순간부터는 승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는 결정적인 실착이 됩니다. 이 끊어지는 수를 놓친 걸까요? 그 부분을 좀 작다고 본 것 같아요. 바꿔치기가 되는 게 시간도 없고 좀 우변 쪽을 제압하면서 개가가 된다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좀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60초 이 초읽기 한계 상황에서 크게 흔들렸던 이야마 유타 구단이고요. 이 결정적인 실수가 우변에서 나왔습니다. 바꿔치기는 가능한데 이 크기의 균형이 맞지 않아요. 바꿔치기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상황인 이유가, 사실 이 수를 둘 때는 여기를 지키라고 한 건데 여기를 잡아도 이거보다는 훨씬 차이가 적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30집이 훌쩍 넘고 거의 뭐 한 35집 정도인데다가 여기가 100집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뚫리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끝내기로 많이 당해요. 그래서 우변을 장악한 건데 우화가 살아버리니까 여기는 석점을 잡아도 여기가 6, 16, 한 20집 늘었는데 여기는 흑집이 늘은 것만 30집이 넘어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아마 끊었을 때 2였더라면 뭐 그 자체로도 끝내기를 당해서 바둑이 백이 나빴겠지만 훨씬 더 후반을 기약할 수 있었는데 이 순간 끝난 이유가 이 대마가 여기랑 연결 지어서 사는 수가 이 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으러 가야 승부가 되는데 딱 붙이는 수가 결정타가 됩니다. 네. 이제 치받는 수는 둘 다 잡겠다는 수지만 이때는 이야마유타 구단도 알아요. 둘 다 못 잡는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흑의 승률 기대치는 99%를 넘겼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한국 검토실에서도 다음 대국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다음 상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이때는 다행이다 이 생각이 먼저였을 것 같고, 또 저녁에 또 어떻게 또 신진서 구단의 컨디션을 좋게 해줘야 될지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할까요? 같이 어떤 연구회를 하고 또 왕싱하오 선수가 나오니까 왕싱하오 선수에 대한 생각들도 검토해서 어떤 걸 할지 고민을 할 것 같고, 아마 홍민표 감독의 머릿속이 제일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점에서는. 네. 지금 부분적으로 이 회돌이는 굉장히 멋있는 수읽기예요.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잡는 거는 정말 좋은 수순인데 이걸 신진서 구단이 몰랐느냐? 다 알고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젖히면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수치고 단수를 쳐서 잡기 때문에 지금은 다 알고 두는 겁니다. 하나 끊어놓는 것도 전혀 악수가 아니죠. 어차피 100집이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거리가 없는 바둑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둬도 이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고. 네. 드디어 이야마 유타 구단의 연승이 끝이 나네요. 내용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정말 박정환 구단하고 일격필살 대마 잡으러 가는 수순도 좋았지만 또 딩허우 선수한테 버티고 버텨서 이기는 장면도
저는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실수할 수 있고 어려운 장면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두지? 초읽기에 몰린 상황에서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야마유타 구단의 이 연승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일본 기사 상대로 43연승, 입단 이래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좀 걱정스러운 대국이 오늘 대국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야마유타 구단의 컨디션이 좋아 보였고 이 3연승을 하면서 이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걱정이 좀 없어 보였던 이야마유타 구단인데 역시 이 집전대국 딩하오 구단과의 이 치열한 후반 승부까지 좀 가면서 시간이 많이 소진됐던 게 체력적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전날 대국이죠. 이제 11곳 같은 경우에 거의 4시간이 걸리는 사투였는데요. 마지막까지 미세한 승부였기 때문에 이야마유타 구단이 굉장히 심력을 많이 쏟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의 좀 조급함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람이 체력이 떨어지면 급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나의 체력은 이미 많이 소진됐는데 상대는 최강자라면 더 급해지게 될 것 같거든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끔찍하죠. 네. 물론 이제 이야마유타 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가 내 역할을 했으니까 편하게 둬보자라고 마음을 먹었겠습니다만 또 사람 마음이 그 뜻대로 되겠습니까? 욕심이 좀 날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좀 서두르는 게 상변 쪽에서 이 일대에서 먼저 나타났고 또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이 대국이 이제 신진서 구단의 승리로 굳어지는 장면이고요. 일본 선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역시 왕싱하오 선수가 가장 위협적인 상대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 이 다음 대국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상 결정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승부가 될 것이다. 네. 물론 이치리키로 선수도 세계 강자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가장 큰 고비는 왕싱하오.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은 왕싱하오 선수가 이 주장이라는 부담을 얼마나 떨쳐버릴 수 있을지 저는 이게 궁금하긴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지금 중국의 마지막 주자로 나오게 됐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안고 대국이 임할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도 그렇고요. 또 딩하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장의 역할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중압감이란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경험해본 사람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마도 중국 쪽 입장에서는 어차피 신진서 구단하고 두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대국에서 딩하오는 패했고 왕싱하오는 이겼다. 이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오더였는데 야마타 구단에게 질 거란 생각을 못했겠죠. 그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국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하면 이제 한중일 각각 한 명씩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한국은 신진서 구단, 중국은 왕싱하오 구단, 일본은 이치리키료 구단인데요. 신진서 구단이 2000년생, 왕싱하오 구단이 2004년생, 이치리키료 구단이 97년생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치리키로 선수가 엄청난 베테랑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야마유타 구단은 89년생이니까요. 야마타 구단은 40대도 농심배 대표일 것 같아요. 일본에서 지금은 항상 네 번째 주자가 이제 슈자이안 선수가 좀 굳어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 근데 다섯 번째 주자가 이제 후쿠오카 고타로 선수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이야마유타 구단을 대체하기에는 격차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이야마타 구단이 나이가 들면서 순번이 3번으로 더 먼저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표가 되는 것은
한동안은 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박정원 구단과 이야마타 구단이 가장 농심배 대표를 많이 한 선수들인데 향후 몇 년간 이 선수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다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둘이 그냥 계속 갈고 네.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만큼 자국 내에서 굳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다. 이제 박정원 선수가 이제 세계 무대에서 굉장한 베테랑이에요. 위에 선배가 몇 명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 농심배 대표팀에서는 나이로는 세 번째였다. 네 번째였네요. 그런 거 보면 이 중국 대표팀 선수 구성은 이 한국, 일본보다도 확실히 좀 빠른 속도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농심배 한국 대표팀이 유독 나이가 많아요. 안성준, 이지현 선수, 강도현 선수가 합류하면서 유독 좀 나이가 많은 대표팀이 되긴 했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김명훈 선수, 뭐 신민준 선수, 변상일 선수가 합류하면서 신진서 구단 또래일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80년대생, 90년대생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초반으로 채워진 거니까요. 박정원 구단이 마이 동생이에요. 그러네요. 자, 이어지는 수순들은 승부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 차이가 아주 많이 나기 때문에 승부랑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그만큼 중앙의 11점, 여기가 잡힌 게 치명적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초읽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렇게 받은 것이 이 승부를 좀 빠르게 끝나게 되는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농심배 역사상 한국이 준우승을 못한 적은 없어요. 준우승을 못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굉장히 큰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왕싱하오 구단을 경기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험한 순간들은 많았는데 이제 이창호 구단의 상하이 대첩, 또 그리고 신진서 구단의 6연승 이런 연승들이 있으면서 한국은 이제 3위를 한 적은 역사상 없어요. 이제 뭐 최종국은 아닌데 중국 선수 여러 명 남아있는데 탈락한 적은 있어도 마지막으로 남는 팀은 항상 됐었거든요. 그만큼 이 한국은 농심 신라면배와 인연이 깊은데요. 이번 굉장히 큰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왕칭하오 선수는 여러 차례 경기를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기사예요. 왕싱하오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상대 전적, 신진서 구단 기준으로 4대 2입니다. 자, 표면으로 보이는 수치로는 신진서 구단 앞서고 있지만 가장 최근 대국에서는 왕싱하오 구단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신진서 구단과 가장 근접한 기사는 왕싱하오 구단이 확실하다. 기술적으로. 뭐 승부를 놓고 봤을 때 딩하오, 당이페이, 뭐 중국의 강자들 까다로운 상대들 있긴 합니다만 네. 그냥 단순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왕싱하오 선수가 가장 신진서 구단과 근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두 선수가 좀 다른 점을 갖고 있는 건가요? 두 선수 모두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밸런스가 좋고 빈틈, 큰 실수가 거의 없고 정확한 수익기를 갖고 있고 후반전 역시도 뛰어납니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요. 신진서 구단과 왕싱하오 구단의 대국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자, 우변 이야마유타 구단의 실수가 있었던 이후로 더 이상 기회를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본선 12국이 끝났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불계승입니다.